안녕하십니까.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대자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자보의 진행을 맡게 된 이기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토리텔러 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이호재라고 합니다. 네, 각자 소개를 모두 해주셨고 오늘 저희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스포츠 조직의 이슈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저희가 대화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모두 스포츠를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고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혜빈 씨는 혹시 어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 생활을 했어서 수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쿠팡 플레이를 구독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NFL을 즐기고 있습니다. NFL 혹시 그 미국 럭비 맞나요? NFL이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구. 참 그 스포츠 또 보시는 분은 제가 또 처음 보네요. 네. 네, 혹시 호진님은 어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대학 오고 나서 좀 새로운 스포츠들을 좀 접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최근에 일도 골프 쪽에서 인턴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골프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골프. 저도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제가 뭔가 골프에 아직 재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미 찾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기백 씨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저는 다른 스포츠는 거의 안 좋아하고 축구를 정말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 초등학교 때도 축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축구 시합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근데 축구 선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형이 또 축구 선수다 보니까 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오늘의 대화 주제가 스포츠 조직의 최근 이슈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인 만큼 챕터 1에서는 각 스포츠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혜빈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조직은 바로 KBO와 프로야구 구단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백 씨 알고 계신가요? 제 예상으로는 요즘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이 또 핫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어떤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도 비슷하게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좀 핫하다 보니까는 좀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약간 스포츠 도핑이나 스포츠 인권 같은 문제가 좀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나 도핑 관련한 문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바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후 변화란 인간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를 방출해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구장에 즐겨 가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 야구장에 간 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인가 처음 가봤어요. 지금의 키움이 옛날에 넥센 히어로즈일 때 그 턱돌이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 그거 알아요. 네, 그때 처음 가보고 거의 이제 야구장은 안 가는 편이에요. 네. 혹시 혜씨는? 저는 TV로 보긴 했는데 야구장에 직접 가서 본 적은 아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꼭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4년 전에 처음 야구장에 가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장 내에 막대 풍선이 허용됐던 시기라 함께 갔던 친구와 막대 풍선을 들고 신나게 응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넥센 시절일 때 경기 보러 갔을 때 그 분홍 소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2개 들고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백호 선수가 아니라 강정호 선수랑 이태근 선수인가 그분들이 다 계실 때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2연 타석 홈런을 쳐주셔가지고 아주 경기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좋은 경기를 보셨네요.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이죠. 2022년 11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쓰레기 절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비롯된 규칙이었죠. 2018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무려 35.7%가 야구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혹시 축구장에서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축구장이요? 야구장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구장은 하도 먹는 게 많으니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농구장은 어떠실지 예상이 가시나요? 농구장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골프장을 가보긴 했는데 대회를 많이 가보긴 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꽤 나오는 편인데 막 엄청 많이 나오는 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구장이 21.7%, 농구장이 2%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지 못해서 다음 꼭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야구장에서 35.7%면 엄청 많은 수치네요. 제가 야구장에서 저도 경기 보면서 먹을 거 엄청 먹었는데 그거 다 제가 만든 쓰레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네요. 약간 반성하셔야 네, 될 것 약간 좀 같아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제5차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발표된 6차 통계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던 축구장과 야구장의 경우 2020년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환경부와 KBO,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막대 풍선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 나가기 위한 목적이 담긴 협약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이런 협약이 지금도 잘 이행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쉽게도 이제 많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의 폐기물 문제에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홈구장 9곳에서 쓰레기 배출량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올바른 배출을 위해 기본적인 재질별 분리 배출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있다 하더라도 배출 항목의 가시성이 떨어져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관중이 몰리는 야구장에 분리배출함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환경부와 KBO 그리고 스포츠 구단이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관중들의 실천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도 그 야구장에서 이제 먹거리를 먹고 일회용품 나오는 거를 그냥 봉다리에다가 다 버렸거든요. 저는 아이고. 분리배출은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반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천하시길. 네, 앞으로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한 2022년 KBO 정규 시즌 동안 약 400만 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람객이 캔 음료를 즐길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지만 경기장 내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캔 음료와 함께 일회용컵을 제공하고 있고 여전히 경기장 내외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경기장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협약 내용을 처음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분은 가셔서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KBO와 구단은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참 이 환경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기후 변화도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일회용품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저희부터라도 야구장이나 뭐 경기장에 가면 분리배출 잘 할 수 있도록 좀 실천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혜빈님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고 다음 호진님은 골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네. 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유입되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여자 골프에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원래 골프에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인턴을 골프 방송사 쪽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농구나 야구나 뭐 축구 같은 축구와 네. 같은 스포츠 중 그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중 가장 많은 상금 규모가 가장 큰 스포츠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저는 축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축구가 우승 상금이 그래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상하기로도 축구가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축구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상금 규모가 가장 큰 스포츠는 바로 골프라고 합니다. 그 일부 대회 상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억 이상으로 심지어 타 스포츠들은 팀 단위로 이렇게 스포츠가 진행되는 데 반해서 골프는 개인 단위로 진행되는데 10억이라는 규모는 좀 엄청난 상금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러면 이러한 그 규모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스폰서십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약간 동감하는 편입니다. 네, 스폰서십도 이런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은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그 여자 골프의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 골프는 앞서 설명한 축구와 야구와 같은 스포츠들과 달리 그 뭐 지역 단위로 LG, 삼성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KLPGA라는 큰 틀 아래에서 모든 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런 스폰서십 자체가 그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KLPGA는 다른 스포츠 협회들과 달리 또 그 KLPGT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좀 나라에 속한 활동이 아닌 수익 사업을 위주로 일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설명을 해드릴 게 앞서서 그 골프의 조직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혹시 최근 많은 논란으로 뉴스에 나왔던 강춘자 대표이사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처음 들어봅니다. 그 강춘자 대표이사는 과거 저희 나라 1대 여자 골프 선수인데 그 이런 골프 선수가 지금 KLPGT라는 주식회사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고 또 KLPGA 협회를 보면은 보통 선수 출신 사람들이 많은 임원 자리에 있는데 그 KLPGA의 구조를 보면은 그 많은 임원들이 골프 선수가 아닌 그 금융업 출신 인사들로 행정을 약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회를 열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내라, 뭐 대회를 더 홍보하고 팬에게 다가가는 노력은 뭐 스폰서 쪽에서 알아서 해라, 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므로 뭐 대행사 쪽에서 돈을 좀 더 내라. 약간 지금 이런 식의 경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스폰서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보통 그 대회명도 스폰서 타이틀로 대회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의 다 스폰서의 약간 지원으로 대회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호재님이 골프 그쪽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일하시면서 약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거 있었을까요? 실제 제가 인턴으로 일하면서 약간 그 대회 처음 기획부터 약간 실제 대회 운영까지 하면서 협회 측이랑 좀 약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았는데 약간 그 협회 측한테 저희가 뭘 도움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1년에 한 총 대회 한 반 정도를 참관을 했었는데 대부분 대회들이 다 반복적으로 그냥 좀 스폰서들의 비율을 맞춘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처럼 현재 KLPGA 구조는 최근 많은 논란이 있던 중계권 문제 등과 그리고 선수의 차별 등과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에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LPGA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2부에서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협회인 LPGA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를 필두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재님이 또 KLPGA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금이 많은 이유도 알게 됐고 스폰서에 좀 비율을 맞춘다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엔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K리그의 수원 삼성이라는 팀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봤죠. 네, 저도 뭐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깊고 워낙 K리그에서 유명한 팀이라 아마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혹시 지금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아실까요? 뭐 SNS를 볼 때 가끔씩 막 그 강등한다고 팬들이 좀 야유하고 네. 이런 영상들을 얼핏 본 것 같긴 해요. 아, 지금 수원 삼성이 정말 위험한 강등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원 삼성이 요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번 시즌에는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안양과의 경기를 K리그 2에서 올라온 안양과의 경기를 통해서 2대1 승리로 극적으로 다시 K리그 1에 잔류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2023년 시즌에는 총 12개 팀 중 최하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원 삼성의 강등 위기라니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금 지금 현재 6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11위인 강원FC와의 승점이 4점 차로 과연 이 점수 차를 뒤집고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지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내보고 싶은 게 수원 삼성 팀의 메인 스폰서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수원 삼성하면 뭐 당연히 삼성 아닌가요? 삼성전자를 예상하시는 거죠. 네. 혹시 혜빈 씨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삼성전자. 싶은데요. 저도 알아보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삼성의 제일기획으로 메인 스폰서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메인 스폰서가 변화되면서 구단의 운영에 변화를 불러왔고 이 점이 팀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나 평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축구뿐만 아니라 삼성이 후원하는 다른 스포츠에서도 축구에서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삼성이 후원하는 야구나 농구, 배구 이 세 개의 스포츠 전부 다 지금 거의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의 스폰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삼성전자 중심의 지원에서 제일기획의 스폰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스포츠 구단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기획은 삼성전자 때의 무조건 투자, 1등 주의에서 벗어나서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로 이런 방향을 선회했다고 해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 FC 혹시 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팀이라서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첼시 FC랑 삼성전자가 한때는 스폰서 관계였던 것도 혹시 아실까요? 네, 저희 친한 언니가 이제 첼시 엄청난 팬이라서 제가 그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친한 언니 저도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첼시 FC랑 2014년까지 지금 스폰서십, 2015년까지 스폰서십 계약을 했는데 2016년부터는 스폰서십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이제 스폰서가 넘어가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게 제일기획이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런 투자 방식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챕터 1에서 조직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야구 구단과 KBO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관련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천으로 야구 관람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것처럼 스포츠 활동이 때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지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스포츠 시설 자체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시설은 점차 대규모로 발전하며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포츠 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오염 정도 역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와 스포츠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스포츠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에 따른 스포츠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구단 중 10개 구단의 9개 홍보장에서 막대 풍선 사용 금지가
법률에 이거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곳이 한 개 구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개 구장 중 하나면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BO와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인데요.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중에는 환경부와 KBO 그리고 구단 내 협약 내용이나 환경부의 개정된 규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금 왜 저를 보면서 웃으셨죠? 근데 사실 이거 들으면서 반성을 좀 오늘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힙식스처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홈팀 경기 시작 전에 스크린이나 홈팀 관련 광고를 통해서 관중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적 영향을 알리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적극 도입하는 것인데요. 아직 경기장 내에는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는 관중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나 물병 등의 판매를 장려하고 이를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음식 및 음료의 포함 또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할 것을 KBO에서 적극 장려하는 것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장 전체의 변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양한 이벤트나 홍보 활동을 통해 장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장 내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리배출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방문할 때에 대중교통과 같은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KBO와 구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백씨 아까 반성하신다 하셨으니까 다음에 야구장 방문하게 되신다면 대중교통 혹시 이용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아, 네, 너무 좋네요. 걸어가실 의향은 혹시? 아, 그건 접근이 될 것 같고 네. 따릉이 타고 가겠습니다. 아, 네,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KBO와 구단의 환경보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일상생활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스포츠 조직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구단과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구단과 KBO의 이런 메시지는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약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어떤 아이디어인지. 약간 이제 요즘 카페들은 이제 스타벅스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걸 야구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지 않을까. 약간 맥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야구장에서. 네, 맞아요. 맥주를 이제 플라스틱 컵이 아닌 자기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오. 거기다가 이제 따라 마실 수 있게 하는 거. 아무도 맥주를 마시는지 모르게. 네,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네. 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저희 호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골프의 연장선으로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LPGA는 그 미국 여자 골프 협회로 그 KLPGA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LPGA의 기업의 비전은 그 골프를 통해 여성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KLPGA는 선수의 기량 증가와 그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으로 지금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 미국 LPGA에 See Why It's Different Out Here라는 그 캐치프라이즈가 있는데 이는 그 기존의 LPGA와 무엇이 다르고 왜 다른지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라는 그 LPGA의 캐치프라이즈로 LPGA는 실제로 그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선두로 그 협회 체질을 개선하였고 실제 뭐 시청률이 올라가고 미국 내에서도 그 대회 수가 증가하는 등 이런 방향이 옳았음을 실제로 입증해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박세리 선수라고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박세리 선수님이 이제 물에 골프공 빠졌을 때 거기 들어가서 맞아요. 쳐 올리신 분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아,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박세리 선수도 LPGA에서 그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한 선수인데요. 이런 예시에서 보듯이 실제 요즘 미국의 골프를 보면은 그
많은 아시아계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실제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미션의 바탕으로 뭐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뭐 글로벌 투어를 몸집을 벌이고 있고 뭐 실제 대회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미국 자국에서가 아닌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해외 지역에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뭐 앞서 뭐 이런 설명처럼 그 이 미국 내에서 여자 골프의 인기도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며 뭐 실제로 이런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관련된 콘텐츠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녀 스포츠 상금 불균형을 LPGA는 지적하며 뭐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계 여러 나라 골프 선수들의 유입을 독려하고 글로벌적으로 골프 업계를 리드하는 대표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즉 LPGA라는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과 파트너십이라고 믿는 것이며 이는 KLPGA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PGA는 KLPGA와 상호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최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처럼 비슷한 시기에 대회를 개최해서 KLPGA 선수들이 LPGA로 가지 못하게 유출을 막기도 하고 하는 등 서로 지금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요. 여자 골프를 증진하기 위해 LPGA는 많은 아시아인 선수들의 유입으로 국제화를 위한 도전 앞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인데 KLPGA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LPGA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두 KLPGA랑 LPGA가 협력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게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럼 혹시 호진님은 LPGA 경기는 많이 관람하시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 있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골프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가끔씩 보긴 하는데 확실히 KLPGA 대회랑 LPGA 대회의 관객들이나 선수들의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처럼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LPGA 선수들이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 있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유소년 개발 훈련 등을 적용해 나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LPGA 대회 3분의 1 정도가 미국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KLPGA도 개선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KLPGA도 몇몇의 대회를 인근에서 주최하는 등의 노력과 LPGA의 미션과 같은 마인드를 적용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선수들의 입장과 팬들의 입장에서 대회가 좀 더 좋은 결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성장하는 KLPGA와 LPGA의 모습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협력도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제가 축구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는 조금 이제 스포츠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백종원 선생님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아, 너무 유명하죠. 설탕을 아주 그냥. 네, 설탕 네. 박사님이시고 혹시 자주 보시나요? 저도 가끔 저는 그 요리 만드는 채널을 가끔 보고 직접 따라하기도 했어가지고 그 백종원의 요리 네, 저도 많이 보는데 그 혹시 백종원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예산시장 프로젝트라고도 혹시 아실까요? 네,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호진도 혹시? 네, 저도 SNS에서 많이 봤던 거. 이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백종원 선생님의 회사인 더본코리아가 예산국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 예산시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앞서 혜빈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테고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의 이런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K리그 구단들 또한 이런 지역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원 삼성이 지금 강등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네, 정말 아쉬운 지금 상황인데 이런 수원 삼성에도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수원 삼성은 블루하우스라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루하우스는 수원 삼성이 연고지대의 축구 붐 조성과 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제휴 가맹점 제도라고 해요. 블루하우스는 K리그 최초로 도입한
제휴가맹점 제도고 무려 2006년도부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예산시장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 블루하우스 제휴가맹점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약 15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K리그 구단들 중에서 수원 삼성 말고도 또 다른 구단이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팀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 예상이 안 가는데 혹시 후대 씨는 어떤 팀을 예상하시나요? 아마 전북 아닐까요? 전북이요. 아무래도 좀 큰 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예상외로 바로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정말요? 대전이 지금 K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까요? 대전이 K리그 2에서 올해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왔는데 이번 시즌에 K리그 1으로 올라와서 현재 8등, 그래도 승격팀 중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 이렇게 순위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전은 팬 프렌들리 마케팅, 그러니까 팬 친화 마케팅으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관중 수도 증가했다는 분석도 여러 나오고 있는데 평균 관중 수가 작년에 2,270명에서 올해 13,400명으로 무려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리그 전체 구단 중에서 관중 수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4위라니 혹시 6배나 증가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네,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번에 팬 친화 마케팅 클럽 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팬 친화 활동이 있는데 이 덕분에 조금 팬 친화 마케팅 덕분에 이렇게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팬 친화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종원 선생님 예산시장 프로젝트나 수원 삼성의 블루하우스 제휴가맹점 제도처럼 대전 하나시티즌에도 바로 함께 가게라는 지역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게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죠. 함께 가게도 네. 있고 이제 네, 그쵸. 함께 하는 가게. 네, 가게 스토어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는 수원 삼성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격별로 등급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모든 등급에서 기본적으로 경기장 내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소상공인들한테 주어진다고 해요. 이런 기회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일 것 같은데. 네, 경기장을 찾아와 주시는 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축구 구단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지역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라도 경기장에서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게들을 보게 된다면 제가 그 지역을 여행할 때 그 가게들을 한 번 더 눈에 더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수원이나 대전에 방문하게 된다면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전에 그런 가게들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혜빈님 그리고 호재님 덕분에 제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획씨께서 알려주신 축구 산업의 이슈와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알게 된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경기를 보러 갈 때 그 경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이슈들이나 뭐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챕터 1과 2로 나누어서 최근 스포츠의 이슈와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또한 저희는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대자보는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거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